아까 바이오 에어로졸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비드19도 바이오 에어로졸인가요? 코비드19도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에어로졸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바이오 에어로졸이고 보건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비말로 가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에어본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 비말에 의해서 에어 드로플릿이라고 하는데, 비말 핵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은 전통적으로는 결핵. 이동훈 원장 살아있는데? 결핵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결핵은 우리가 학생 때, 의대 학생 때 생각해 보면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결핵균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서 혹은 붙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있죠. 그런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때가 사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그게 좀 흔들렸어요. 사스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유행을 할 때 우리가 비말 핵에 의한 감염이면은 비행기 좌석으로 치면은 앞뒤 2열이거든. 그러니까 2m에서 3m 정도 사이에 기침을 하면 기침할 때 퍼져나가는 이제 거리인데, 그 거리를 벗어난 사람이 감염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파 양상하고 조금 틀리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홍콩 과기대에 있는 환경공학을 하는 교수인데 그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해서 홍콩에 사스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아모이 가든 호텔에서 환자가 집단적으로 생겼거든. 사스 환자가 아모이 가든을 방문을 해서 중간층에 있는 화장실을 썼어요. 수세식이니까 이제 물을 내렸는데 아모이 가든 다른 건물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접점이 전혀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플러싱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가고 밑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쭉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프에 분변이 붙어 있는 거죠. 분변이 이렇게 내려가다 벽에 붙어 있는데 건조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떨어져서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간 거죠.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는데 실은 바이러스가 숙주를 떠나면 되게 약한, 그렇죠. 금방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비말로 탁 나와서 하는 거 말고 기침을 했는데 이 환기 시스템을 타고 딴 데로 막 가가지고 감염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사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연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에어로졸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에어본 트랜스미션이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게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인가, 그 지방층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를. 고기 지방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고기가 습기가 잘 있으면은 지방이 아주 윤기가 잘 흐르면서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공기 중에 나와 있고 밖에 우리 오래 두면은 껍데기부터 비틀어지잖아. 네.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지방층이 안정화되어 있지만 공기가 있는 데서는 비틀어지는데, 특히 수분이 있는 곳과 공기가 접점하는데 이쪽에서 잘 비틀어지거든. 그래서 수분이 있고 건조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가 껍데기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깨져요. 그럼 바이러스가 죽는 거죠. 습도와 온도가 바이러스의 생존에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사우나가 더 안전하겠네요. 어느 정도의 습도. 사람이 과하면 안 돼. 사우나 가면 온도도 높고 이제 습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전파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이게 단지 비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살아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평소에 이거 코로나 예방하는 게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 핵이든 비말이든 기침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중에 재미있는 거는 감기 걸린 젊은 성인을 기침을 시켜가지고 기침을 할 때 에어 드로플릿이 나오잖아. 그 드로플릿이 얼마까지 가는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퍼져나가는 패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했었어. 속도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된 본인이 논문이라서. 했다면서요? 하도 오래된 논문이라서 기억이 안 나. 그럼 거리는 대충 기억 안 나요. 그게 에어 드로플릿이 나올 때 그 속도를 되게 측정하거든.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사실 주변 바람에 따라서 장애를 많이 받아서, 그 연구를 하려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같은 데 사람이 쏙 들어가 가지고 기침을 하게 해서 주변에 레이저를 쏴 가지고 에어 드로플릿을 카운트도 세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있어.
남자와 여자의 기침할 때의 패턴이 좀 달라요. 남자는 기침을 할 때 압력이 좀 세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좁게 속도가 빨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이제 여성이 기침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속도가 좀 느리잖아. 여자는 좀 넓게 짧게 나가. 여성이 기침할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고 남성이 기침할 때는 옆으로 가면 되겠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상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 안정화된 상태.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런 실험을 하는데 실제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온도, 습도도 있고 공기의 흐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장벽이 좀 많죠. 공기청정기도 되게 문제가 주변의 공기는 얘들이 예를 들어 이 정도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방 안에 공기가 이렇게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세워놔도 반대쪽 끝에서는 미세먼지가 여전히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짧은 시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고 끄게 되면 주변만 이제 정화를 시키고 저쪽에 있는 공기는 안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틀 때는 장기간 틀어두잖아. 그러면은 공기청정기 자체의 우리가 자연적인 순환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죠. 그러면 그거는요, 세스코에 바이러스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 보고 저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효과라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는 맞죠. 그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감염력을 낮추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몇 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훈 선생님과 나오고 있을 때 기침을 해서 감염이 되는 거는 짧은 기간 내에 기침을 하는 행동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 저거는 항상 저 상태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이 공기 내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는 조금 디베이트가 아직은 있어요. 다 끝났나? 한 몇 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생각해, 형이 제 오토바이도 몇 번 많이 얻어 탔죠. 나 많이 얻어 탔지.